오늘은 앤디 포스로 71만 원 11월 23일, 11월 23일 수익을 냈네요. 이번 주는 매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퇴직 후의 삶을 설계 중인, 그리고 열심히 주식 재테크를 공부 중인 직장인 투자자 지소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는 제 개인 경험과 주관에 의한 내용이고요. 투자나 투자 손실 등은 모두 개인의 책임임을 안내드립니다. 저는 블로그랑 유튜브 이외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찌소를 사칭하는 다른 혹여나 주식 투자와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가히 미쳤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일 2600포인트를 코스피가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개장한 이래로 198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주가 지수예요. 당시에 153이라고 하면 도대체 지수가 몇 배가 상승한 건가요? 2600 나누기 153, 최저 지수 기준으로 보면 17배의 상승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아직 그렇게 고점인 상태까지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량주들에 대한 지금 투자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시장 종합적으로 보면 오르는 종목이 코스닥하고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코스피 쪽이 확실히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이 너무 많이 지금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더라도 코스피 보면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다가 넣어놨다가는 이 불안한 종목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기업이 안정적인 종목들이 코스피에 많이 있어서, 불안하다,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자라는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 열심히 사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은 코스닥을 열심히 사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한번 볼까요? 일별로 볼까요?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거의 바이 코리아, BUY 아시죠? 한국을 사모으고 있는 외국인 집단 세력이 지금 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면 그냥 사고 팔았다, 늘상적인 장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피 종목들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해서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보시죠. 시가총액 어딨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짊어지고 있는 기업들, 웬만하면 전부 다 빨간색이고, 삼성전자가 역대급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신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정을 받는 것 같았는데 금일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을 했어요. 거의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매수세가 붙었다는 이야기고,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은 무려 1조 8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대금이 지금 삼성전자로 몰렸고, 하이닉스 역시나 지금 매수세로 연일 고가를 갱신 중이고, 삼바, LG화학 모두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오르는 것들은 오르고 떨어지는 것들은 떨어지고, 크게 별반 이렇게 다른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볼 때 떨어진 종목이 더 많지만 상승 종목이 더 적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코스닥 중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좀 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량주들에 대한 집중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코스피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 금액만 다 합쳐 보더라도 한 4조, 5조 원의 지금 금액이거든요. 단위가 억 원이니까 오늘만 1조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요렇게 합치면 2조, 3조, 4조, 5조, 6조 정도 되네요. 6조를 쓸어 담았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도 이제는 예측하는 것조차 이거는 좀 어려운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일단 시장은 그냥 연일 지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바라보시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대출로 끌어모은 모든 돈들이 코스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돈은 코스닥으로, 외국인의 돈은 그 코스피로 향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제가 매매를 했던 앤디포스. 앤디포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제 채널에서. 여기 지금 거래 대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앤디포스 주가 매매. 뭐 4일 전에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서 뭐라고 10만 이제 올려놨었죠. 그때 저는 이제 앤디포스를 이때 지금 매수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사실 이런 얘기 잘 하지는 않는데 그냥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고 너무 그냥 괜찮다고 느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앤디포스 주가를 보면 뭐 7천 뭐 100원 돌파해서 200원, 300원 뭐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던 주식 종목이었고, 제가 7,300원 정도가 맥점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7,365원의 평단을 맞췄고, 오늘 뭐 많이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분할 매도해서 8,211원 정도의 매도 평단을 맞춰서 11%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앤디포스 주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 앤디포스라는 종목 자체가 제 눈에 들어온 거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앤디포스 보시죠. 앤디포스라는 것은 원래 제가 이제 한 10월 6일쯤 받고, 뭐 이때 뭐 조건 검색식으로 발견을 했었습니다. 발견을 했었고, 뭐 바로 며칠 뒤에 한 20%까지 고가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보여줬죠. 그리고서 이제 눈여겨 보다가 제가 가끔 조건 검색식으로 뭐 정기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은 한두 달치 종목들을 쭉 스캔해 보는데 앤디포스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바로 요 지점입니다. 급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급락이 아니라 어느 순간 촥 떨궜다가 촥 다시 올라오는 이 뭔가 흔들기 같은 느낌의 주가 구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4일 전에 이때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쯤에 이거 11%까지 오르긴 했는데 얼추 주가가 하락을 안 하고 버티네. 그래서 얘 좀 눈여겨 봐야겠다 그러고 일부 물량을 담고 어? 상승하네. 그래서 얘는 확신을 조금 더 갖게 된 다음에 오늘 정리 매매를 했습니다. 8,700원까지 올라갔죠. 16%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패턴을
어떻게 하면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서 뭐 종목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조건 검색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지금 여기 지금 감춰놨지만 조건 검색식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주식 공부방이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는 저도 공부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공부하자는 좀 차원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만 그냥 얻으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이 조건 검색식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하셔서 여러분도 직접 다양한 다른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건 검색식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저도 지금 처음 만든다는 가정 하에 사실 앤디포스는 요때 조건 검색식에 나와서 이미 얘는 명을 다한 거고 요런 애들을 좀 발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 단기에 뭐 10% 정도를 빠르게 하루 이틀, 2, 3일 만에 먹고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한 수십 개의 종목을 보면서 하면서 그냥 관심 종목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건 검색식으로 우리가 뭔가 기록물을 관리하듯이 넣어 놓으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그날그날 좀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키움증권 HTS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미래에셋대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에셋대우나 키움증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넣는 조건은 비슷한데 저는 미래에셋대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HTS를 기준으로 앤디포스를 발견하는 조건 검색식, 그리고 그 조건 검색식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앤디포스는 제가 요때 봤잖아요. 요때 18일, 19일 요때 넘어가는 요때 봤습니다. 제가 이때 특이하게 차트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거래 대금이 폭발하더라 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 보면 18일이죠. 18일 날 거래 대금이 3천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그죠? 2,992억. 저희 지금 왼쪽 위에 표에 보이는 거 밑에 보시면 공시 위에 거래 대금이라고 보이는데요. 2,992억. 자, 그러면 조건을 찾아볼게요. 이 조건 검색식에 보면 가격 거래량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뭐 키움증권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과 관련된 조건, 거래 대금 범위를 저는 지금 이게 1억이거든요. 하나, 둘, 셋. 1,000억 원 이상 되는 종목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많은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건을 걸고 한번 19일 날, 18일 날 이게 좀 더 넓힐게요. 18일 날 15시 기준으로 장이 끝날 때쯤에 돼서 한번 앤디포스가 발견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앤디포스가 떴어요. 그죠? 그러면 18일 날 거래 대금이 지금 1,000억 원 이상 되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여기 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54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종목이 사실 18일 날 떴다가 다 급등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좀 몇 개 볼까요?
제가 지금 과거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조건 검색식을 왜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앤디포스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장이 다 좋아서 다 많이 올랐는데 18일 날 발견했고 다 올랐어요. 지금 3일만 보면 이런 애들 보면 18일 날 거래대금이 1765억이 나왔는데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발라내야 되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1000억 원 이상 된 애들은 18일 이후에 조금씩이나마 지금 다 좀 올랐네요. 얘는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보는 게 무방하죠.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 종목을 발라내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으면은 사실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18일 날 떠도 이렇게 하락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걸러내야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앤디포스 기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래, 뭐, 거래 대금이 급등해서 1000억 원 이상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 그 왼쪽에 지금 옆에 이제 표로 지금 보이는 것 중에 거래량 증감률이 953%, 954%예요. 저 왼쪽에 지금 보이시죠? 등락률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등락률 밑에 953%. 이게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1000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좀 급등할 애를 찾자라는 게 바로 이제 거래 기준 거래량 대비 변동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증감 범위. 얘를 넣어서 조건을 또 하나 걸어 보겠습니다. 이때 1000억 원 넘는 거 알겠는데 이 1000억 원이 전일 대비 거래량 몇백 프로가 된 애들만 보자. 그래서 저는 조건을 500% 이상 하고 사실 거래대금이 너무 적은 애들이었으면 막 수천 프로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좀 2000% 이하로만 보자라고 해서 조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18일 날 나와야죠. 자, 이렇게만 넣었는데 5개로 줄어들었어요. 얘는 뺀다 치면 4개죠. 자, 대한해운 18일 날 만약에 샀어? 2,985원이야. 3,665원까지 갔어. 한 30% 먹을 수 있겠네. AB 프로 한번 보시죠. 18일 날 떴어? 이때 만약에 상한가에 매수를 했다 치면 3,265원까지 거의 한 6, 70%또 지금 올라 있는 거죠. 앤디포스 오히려 앤디포스가 좀 들어오른 격이 됐네요. 7,000원에서 한 20% 정도 되는 구조. 괜찮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자, 얘 같은 경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4개의 종목 중에 3개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75%의 이제 확률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래. 이 중에 하나 내가 골라서 들어가도 뭐 4개 중에 3개는 성공하겠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좀 과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17일. 녹십자가 이 조건에 해당됐었네. 17일 날 샀어. 다음 날 20%까지 올랐네. 괜찮아. 좋아. 동방성기. 17일 날 샀는데 폭락을 했네. 이런 애들은 좀 걸러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정화금. 처음 들어보는데. 17일 날 샀어. 그래. 이틀 뒤에 14%까지 갔네. 괜찮아. 오케이. 파미셀 샀어? 17일 날 폭락했어요. 반타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에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못해도 7, 80%는 돼야지 조건 검색식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두 개, 동방성기, 파미셀, 대화정금, 녹십자, 차이점이 뭘까요? 거래량이 급등한 날 동방성기하고 파미셀은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음봉은 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아예 안 떴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또 조건에 넣을 수가 있어요. 주가 위치 비교라는 게 있어요. 미래에셋 대우 HTS에 있습니다. 여기서 음봉은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 게 음봉이에요. 시가 밑으로 종가가 형성된 게 음봉입니다. 그래서 영봉 종가가 영봉 시가보다 작아야 돼요. 작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큰 애들 위주로 하자. 크거나 같은 애 위주로 찾자. 라고 해서 17일을 다시 보겠습니다. 파미셀이 안 빠졌네요. 그러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5시까지는 괜찮았다가 막판에 후루룩 흘러내렸을 케이스입니다. 녹십자하고 대화점검은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5시 기준으로 말고 아마 장 마감 시점에 조회를 하면 좀 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3개 중에 2개 성공. 16일도 볼까요? 한진칼 있네요. 한진칼 16일. 16일 날 양봉이어도 하락하는 애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또 어떻게 고르지? 계속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얘도 16일 날 올랐는데 물론 뭐 7%까지 올랐지만 하락을 했죠. 이런 애들을 어떻게 고르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차트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원래 기준으로 삼았던 18일 쪽에 애들을 잠깐 볼게요. 이거를 18일 날 뜨게 하지 말고 19일 날 뜨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한해운은 19일 날 빠졌죠. 그리고 뭐 전일 시가보다는 높았어요. 종가가. AB프로. AB프로는 뭐 아까 계속 올랐었고 ND포스도 보시면 전일 19일 종가가 18일 종가보다 뭐 높은데 일단 형성이 됐어요. 이런 차트의 맥을 좀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크게 보죠. 18일. 얘는 음봉이에요. 그러면 얘는 장 막판에 떨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종가도 전일보다 낮아요. 이런 애들을 이제 좀 제외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제 19일 기준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19일 날 앤디포스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18일 날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조건은 18일 날 영봉전 기준이라는 게 18일 날 봉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일 기준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18일은 앤디포스로 볼까요? 19일 기준으로 조회를 했을 때 앤디포스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봉전에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돼. 라고 해서 기준을 조금 조정해 주겠습니다. 일봉전에 그리고 얘도 일봉전에 얘도 지금 18일 날 때 기준으로 맞췄으니까 그렇게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앤디포스 여전히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조건을 하나 제가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주가 위치를 비교하는데 폭등한 건 알겠고 나는 19일 날 종가가 못해도 18일 날 시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영봉전 종가가 일봉전의 시가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라는 조건을 하나 집어 넣겠습니다. 자, 여전히 19일날 조회가 되는지 보고요. 그대로 나오죠. 조건을 몇 가지 집어넣습니다. 16일 보시죠. 16일 알서포트 오케이. 급등하죠. 휴마시스 보죠. 오케이, 얘는 그래도 버텼어요. 뭐 하지만 뭐 좀 이슈는 있죠. 소프트 캠프 16일 날 떴고 뭐 잘 가다가 뭐 그래도 10%까지는 어쨌든 올라왔어요. 소마젠에 소마젠 보시죠. 얘 많이 오른 앤데 16일 날
발견했고 얘 샀으면 다음날 상한가 가까이 먹었고 뭐 버텼더라도 더 높은 주가에서 먹을 수 있었죠. 어쨌든 나름 괜찮은 조건 검색식이 나왔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과거부터 다 돌려봐야 돼요. 왜? 최근에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돌려봐요. 그러면 지금 9월 21일 기준에 똑같은 조건으로 발견된 종목이 신신제약이 있어요. 9월 21일 날. 자, 9월 21일 보시죠. 이때네요. 근데 9월 21일 날 발견됐는데 전부 지금 하락을 했어요. 신신제약 하락했고 21일 이때입니다. 잘 보세요. 제넨바이오 주가 21일 이거 보세요. 지금 다 하락을 했어.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은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만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앤디포스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돼요. 앤디포스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뭔가? 보시면 지금 과거에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은 못 써요. 앤디포스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앤디포스를 볼 때 그럼 내가 도대체 이 지점에서 영상 초반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잘 가다가 갑자기 떨어져. 잘 아름답게 야금야금 떨어지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오른 애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를 만드는 조건에 집중을 했다면 이 갑자기 떨어지는 조건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떨어졌다, 갑자기 오르는 애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 종목들 기준으로 조건 검색식을 만들면 되는데 저는 지금 앤디포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 기준봉 대비 등락률 범위. 지금 19일 날 이제 조회를 했을 때 앤디포스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급등을 했을 때니까 빼고 1봉전, 2봉전, 뭐 3봉전 기준으로 뭐 한 10봉 이내에 한 5번 정도, 한 번에서 5번 정도는 무조건 좀 발생을 하는 애들을 찾겠다. 무조건 뭐가 발생해? 마이너스 20%의 하락, 그리고 최소 마이너스 10%의 하락이 한번 급락이 오는 애들을 찾아보겠다라는 조건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9일 날 돌려보죠. 앤디포스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앤디포스 하나예요.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은 하나 19일 날 하나 발견했고 하나 성공한 거예요. 100%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도 똑같은 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안 나오죠? 아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씩 좀 돌려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9월 23일 날, 그죠? 갑자기 떨어졌다가 9월 23일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발생시키고 23일 날 전일 종가보다 컸죠? 시가보다도 컸고, 그리고 나서 급등. 오케이. 지금 본 것만 두 개입니다. 제가 좀 적어볼까요? 성공한 거, 성공. 신테카 바이오. 앤디포스. 실패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8일 없고, 7일 없고, 6일 없고, 35일 없고, 35일 전 없고, 34봉전. 라닉스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10월 5일 떴죠? 오호. 뜨고 나서 샀으면 15% 20%는 지금 먹었죠? 라닉스 성공. 자, 지금 3개 나와서 3개 성공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또 나왔네요. 10월 6일이 언제죠? 10월 6일 이때 신테카 바이오 실패.
현대공업 보시죠. 현대공업 10월 6일에 매수했으면 9,200원 정도인데 한 20% 먹었죠. 신테카바이오가 또 나왔었는데 어쨌든 적어볼게요. 실패. 현대공업 지금까지 5개 중에 4개 성공입니다. 80%죠. 그죠? 7일. 아, 4개나 나왔나요? 나라 M&D 10월 7일. 10월 7일. 실패죠. 실패. 실패. 성공. 그죠?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성공한 거네요. 자, 그죠? 이렇게 하나씩 다 적어놔 보세요. 액세스 바이오. 그러면 나라 M&D 새우 글로벌 이걸 다 적어야 되나? 유니온 제약 10월 8일 딱 봐도 성공이죠. 다음날 25%. 항공 유니온 제약 성공. 인지 디스플레이 10월 12일 성공이죠. 인지 디스플레이 10월 12일 했는데 뭐 이때 14%까지 또 올랐죠. 한국 유니온 제약 인지 디스플레이. 자, 어쨌든 급등하는 종목이 꽤 보입니다. 모트렉스 10월 13일 딱 봐도 실패. 파워넷 13일 딱 봐도 실패네요. 2개 또 실패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일단 앤디포스를 기준으로 꽤 괜찮게 지금 투자할 만한 종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패한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앤디포스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앤디포스를 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앤디포스는 급등을 하고 좀 하락하는 국면에서 폭락을 하고 올라와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 조건 검색식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 검색식을 만들 때 이 조건 검색식으로 무조건 100%의 달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일종의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 검색식을 적용을 해서 만약에 저장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저는 저장을 할 것 같습니다. 하락세 진행 중 급락 후 급등 이라는 이름으로 조건 검색식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한다면 급락이 나와서 이 조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제외를 시킬 것 같아요. 아까 나라 M&D 같은 애들 볼까요? 나라 M&D 같은 경우는 실패라고 했는데 완전 지금 급등한 상태에서 급락했다가 급등한 거잖아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애들은 아예 제외를 좀 시킬 것 같아요. 관심 대상 종목에서. 아니면 내려올 때까지,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거나 타이밍을 보거나. 라닉스 한번 볼까요? 아까 라닉스 보면 지금 우리가 발견했을 때의 주가는 완전 폭등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라닉스가 아까 뭐 이때쯤 발견됐나요? 9월 24일. 아니네. 언제 발견됐죠? 10월 5일 날 발견됐네요. 10월 5일 날 발견됐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외시키고 다음 지지선 구간을 노리면 아, 얘 투자할 만하겠다. 아까 나라 M&D도 급등을 했지만 관심 종목 뭐 조건 검색식으로 떴지만 이런 애들은 조정받는 국면까지 왔을 때 투자하면 나름 괜찮은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 어떤 뭔가 좀 해안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조건 검색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앤디 포스가 발견되는 조건 검색식, 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조건 검색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뭐 기존보다 조금 더 길게 조건 검색식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해 봤는데요. 저도 여기 조건 검색식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진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만 나올 수 있게 오늘 업데이트를 하고 자야겠네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